여러분이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커피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아주 비싼 원두라서 한 잔당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커피잔도 해외 명품 브랜드라 100만원은 좋게 넘고요. 이럴 경우 여러분은 아마 커피잔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고 또 귀하고 조심스럽게 대하게 될 거예요. 물론 커피도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해가면서 마시게 되고요.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휘휘 저어서 내준다면 똑같이 반응할까요? 단숨에 마셔버리고 컵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구겨서 버릴 수도 있어요. 비싼 물건은 그만큼의 비싼 대접을 받는 거고요. 반대로 값싼 물건은 그에 맞는 취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100만원짜리 커피잔과 같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어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귀한 대접 받는 말 습관 첫 번째, 지나친 겸손은 금물. 겸손은 좋은 것이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사람들을 거북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초대받아 갔는데 한눈에 봐도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기에 음식 칭찬을 했더니 아니에요, 준비한 것도 없어요, 제가 음식 솜씨가 없어서 맛이 별로였죠,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지나치게 겸손해야 한다면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상대방은 나름 겸손하게 한 말이겠지만 지나친 겸손은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칭찬을 받으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될 것을 아니에요, 저 같은 게 뭐라고요, 전 되는 일도 없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경우마저 있어요.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있는데요. 길가에 유리창이 깨진 차가 세워져 있을 경우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나머지 유리마저도 쉽게 깨고 차도 망가뜨리지만 멀쩡한 차가 서 있을 경우는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는 법칙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유리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비하하고 함부로 낮추는 것은 마음의 유리창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과 같아요. 스스로를 낮추고 함부로 대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이처럼 지나친 겸손으로 마음의 유리창을 깨는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도 이런 말을 자주 듣다 보면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고 결국 막대하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대하는 태도는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나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귀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법이에요. 그러니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의 말은 금물이에요. 귀한 대접받는 말 습관 두 번째, 특별하게 여겨야 특별해진다. 동화 백설공주에 나오는 여왕은 매일 거울 앞에서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쁜지 묻는데요. 이렇게 여왕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거울에 물어봐서 확인하는 태도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 자신보다 백설공주가 더 예쁘다는 말에 분노와 질투심에 휩싸여 결국 독이 든 사과까지 먹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매일 타인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 예쁘지 않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너 예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중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신호를 주면 안도감을 느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하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관심을 받아야만 스스로가 안심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내심 불안하고 스스로가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는 것도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지 묻기를 그만두세요.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으면 그때부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나는 중요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대단한 사람을 만나 정성껏 대하는 거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신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생각해야 남들도 특별하게 자신을 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귀한 대접받는 말 습관 세 번째,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자. 주변에 보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꼭 한둘은 있기 마련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직장 동료가 비꼬는 듯한 말투로 땡땡씨 오늘 한가해 보이네? 이렇게 도발을 한다면 주눅들지 말고 상대의 눈을 쳐다보면서 차분하게 말하세요. 한가해 보인다니 무슨 뜻이죠? 이렇게 물어볼 경우 상대방은 당황해서 오히려 버벅거릴 확률이 높아요. 자신이 비꼬는 숨은 의도를 들켰기 때문이죠. 또 친구들 중에서도 은근히 디스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걱정해주는 느낌이 아니라 아픈 부분을 찝어서 도발하는 거죠. 이럴 때도 주저리 변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 행복해서 살이 찌나 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말이 도발이라고 느껴지면 상대방의 의도에 반하는 대답을 당당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의도와 전혀 반하는 대답은 상대방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이처럼 상대방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말하는 느낌이 들 때는 처음에 확실하고 따끔하게 응대를 해야 다음부터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아요. 언제나 차분하고 당당하게 상대방의 말에 대처를 해주세요. 귀한 대접받는 말 습관 네 번째, 보석과 장미와 같은 말을 하자. 마음씨가 착한 동생은 말할 때마다 입에서 보석과 장미가 나오고, 마음씨가 나쁜 언니가 말할 때는 입에서 개구리와 뱀이 튀어나온다는 내용의 개구리와 다이아몬드라는 동화 기억하시나요? 말할 때마다 보석과 장미가 쏟아지는 동생에게는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반대로 말할 때마다 개구리와 뱀이 쏟아지는 언니 곁에는 아무도 다가오지를 않는데요. 이 동화에서 말하는 보석, 장미, 개구리, 뱀 등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상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석과 장미가 튀어나오는 동생의 말은 귀하고 향기로운 말들을 했다는 의미예요. 말할 때마다 칭찬과 감사와 같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겠죠. 반대로 개구리와 뱀은 추하고 혐오스러운 말들이에요. 말할 때마다 비난과 험담, 불평불만, 욕설 등의 말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해당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둘 중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귀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귀하고 향기로워야 해요. 그래야 옆에 사람들이 머물고 함께하고 싶어 하거든요. 스스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보석과 장미는 아닐지라도 개구리와 뱀은 절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지금부터 보석과 장미와 같은 말습관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귀한 대접받는 말습관 다섯 번째, 사소한 말투에 대접이 달라진다. 같은 말인데도 늘 부정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고 싶어 라고 말하는 대신 나는 아픈 것은 딱 질색이야 라고 부정적인 표현을 넣어서 말을 하는 거죠. 또 아침에 과일을 먹는 것이 좋대요. 이러면 될 것을 아침에 라면을 먹다니 바보 아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같은 내용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런 말투는 비난, 험담, 불평불만, 욕설을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담아 말을 하다 보면 그 말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머릿속에 남아서 말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는 원하지 않는 것, 싫어하는 것을 넣는 대신 자신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넣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말할 때 접속사도 중요한데요. 그러나 대신 그리고를 넣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는 평상시 대립의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러나, 하지만, 그런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런 접속사를 써서 말하면 앞의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이 오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말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자기는 열심히 일하긴 해. 하지만 돈은 제대로 못 벌지. 나는 정말 살을 빼고 싶어. 그런데 운동할 시간이 없어. 이런 식으로 앞의 내용을 반박하는 말이 뒤에 오는 건데요. 이런 표현은 상대방이 들으면 들은 사람은 상처를 받고 마음의 문을 닫게 돼요. 또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다운되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이때 사용 가능한 접속사가 바로 그리고, 그래서, 그러니예요. 예를 들면 자기는 열심히 일해. 그러니 형편이 나아질 거야. 나는 정말 살을 빼고 싶어. 그래서 운동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접속사 하나만 바뀌어도 문제를 인식하는 말 다음에 해결의 말을 하게 되니 말 자체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말에 따라 행동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평상시 무심결에 사용하는 접속사 하나가 생활 전반과 인생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또 말할 때 해야 해 대신 해볼까라고 말해보세요. 밥 먹어야 해, 운동 가야 해, 돈 벌어야 해, 출근해야 해 등 이렇게 해야 해라고 말할 경우에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떤가요?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강제성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다면 해볼까는 어떨까요? 밥 먹을까? 운동 가볼까? 돈을 벌어볼까? 출근해볼까? 이처럼 해볼까라는 말에는 강제성보다는 스스로 시도하고자 하는 자율성이 느껴져서 저항감이 줄어들어요. 어떤 일에 자신이 없거나 망설여질 때 이렇게 해볼까라고 말해보세요. 정말 사소한 차이지만 실행력에서는 확실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표현들은 대부분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라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아셨으니 자신의 말 습관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지금까지 고은미, 김종호 두 분 심리학 박사님의 저서 말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귀한 대접받는 말습관이란 주제로 자료들을 추가해서 정리했는데요. 말습관이 바뀌면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면 인간관계, 주변 환경도 따라 변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말습관에 따라 받는 대접이 달라지고 인생도 술술 풀리게 만드는 거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